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또 똑소리 나는 설명,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2주, 3주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보험회사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만 손해보지 않고 피해자에게 득이 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 최대 금액을 받아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향후치료비를 최대한 인정받으라는 주제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회사에 규정이 없는 어떠한 다른 명목으로도 피해자에게 단돈 100원도 합의금으로 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위자료나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받게 되는 일실 수입은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과 피해자가 아무리 사이가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융통성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줄 수 있는 것 알고 달라는 것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때를 쓰면서 달라는 것은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국장TV에서는 보험회사 직원도 어쩔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종목인 위자료나 일시일 수입 등에서는 협상 과정에서도 굳이 그걸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치료비, 이것은 융통성이 있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종목 산정이 없다면 보험회사 직원들은 어떠한 피해자들과도 치료 후에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만으로는 금액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피해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 합의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치료비를 산정을 해서 금액을 조금 높이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치료 비용의 금액이라는 것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협상을 해서 향후치료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지가 합의 요령이 되겠고 합의를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치료비의 성격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험회사 지급 기준을 보게 되면 위자료는 12급에서 14급까지가 15만 원입니다. 10급, 11급은 20만 원이고요. 9급은 25만 원입니다. 많이 적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해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만 그렇다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매번 법원에 소송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위자료는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실수입인데요. 일실수입, 이 금액도 아주 고정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피해자가 월급 4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로 14일을 입원했다면 400만 원 나누기 30일, 한 달이죠. 곱하기 입원 일수죠. 14일입니다. 여기에 또 곱하기 0.85입니다. 0.85는 보험회사가 85%만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이 158만 6,600원이 나오죠. 입원 일수를 따져서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 담당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간 고무줄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보험회사 담당자의 재량이 많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3주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각각 다 합의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향후치료비를 적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나 관리 책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험회사 담당자와는 싸우지도 마시고 합리적으로 대화해야 되고 소통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이 주는 합의금은 보험회사 담당자의 돈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결정할 때 협상력을 잘 발휘하고 객관적인 피해 주장을 해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내 권리를 잘 챙기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있긴 한데요. 보험회사 담당이 일 처리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주면 합의금을 최대로 뽑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그런데
이 소견서 의사로부터 받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타당한 근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하면서 또는 퇴원을 하면서 소견서를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써달라고 하면 잘 안 써줍니다. 의사에게 요령껏 이야기를 해야 해줄동 말동 하는 겁니다. 제가 퇴원해서 비급여, 쉽게 얘기해서 보험이 안 되는 치료죠. 비급여로 물리치료를 선생님 병원에서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견서를 하나 잘 써주시면 보험회사와 잘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으로 제가 질 좋은 그 비급여 치료를 이 병원에서 받고 싶으니까 향후 어느 정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하나 써주시죠 라고 하면 쉽지 않겠지만 소견서를 해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확률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견서를 해준다면 그걸 보험회사 직원에게 건네주고 협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견서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험회사 직원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회사에 결제를 받을 때 명분도 있고 하니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책정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면 합의 후에 그 합의금으로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는데 사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해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치료실에 가면 말이죠. 첫 번에 뜨거운 핫팩으로 한 15분간 몸을 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한 5분 정도 이렇게 잘 문질러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치료인데요. 텐스나 ICT 이런 장비로 전기치료 한 15분 해줍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떤 통원치료 환자들은 너무 기계적인 통원치료보다는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에 좀 담그고 나오는 게 더 시원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잘 하고 나서 더 질 좋은 치료를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구독자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 직원과 대등한 보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떼쓰고 욱박지르면 주나요? 떼쓴다고 합의금 더 안 줍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타당한 근거죠. 즉 향후 치료비의 고무줄 같은 성격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향후 치료의 기간을 정하는데요. 병원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더 떳떳하고 근거 있는 요구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합의금을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합의할 것도 300만 원 혹은 그 이상 합의 금액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도 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침대에 누워서 TV의 리모컨만 만지작 거리지 마시고 제 영상 많이 보시고 공부도 해서 준 전문가인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아주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